네, 어벤져 전략회의 10월 20일 1월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10월도 벌써 이제 끝나갑니다. 이제 10월도 한 10일 정도 있으면 끝나가고 정말 기대가 되는 11월이 돌아옵니다. 11월이면 아마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과연 11월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전국의 향방도 크게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이거는 뭐 저쪽 이야기입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바로 내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오후 4시 반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서 국정 현안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아마 나눌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잘해야지 남 잘못해서 하는 그 점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요. 결국 우리가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특히나 우리는 보수 아닙니까? 보수는 자꾸만 남 탓하기보다도요, 자기 내부의 문제점부터 먼저 직시하고 고치면서 그리고 남보다 더 잘하면서 뭔가 득점을 올릴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자기 수정 능력 그리고 자기 어떤 결정권을 가진 게 바로 이 보수 세력의 저는 특징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만큼 스스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저는 그런 과정들 우리가 정말 우리나라의 이병철, 정주영 회장님들이 보면 옛날에 했던 게 보면 이분들이 정말 불가능한 거를 스스로 일궈내서 결국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랬죠. 예. 그게 정말 이 세계적 이번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도 다 이야기를 하듯이 한국의 이런 발전, 그 한국의 어떤 체제와 시스템 그리고 정말 이 불굴의 영웅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세계에 이렇게 정말 훌륭한 나라가 됐습니다. 바로 거기에는 우리 보수 세력의 힘이 가장 결정적으로 작용을 했겠죠. 예. 바로 이런 보수 세력들이 정말 스스로가 깨끗하고 스스로가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기 때문에 예. 저는 충분히 내일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한국이 그 찢어지게 가난했던 나라에서 한강의 기적을 통해서 세계 선진국 반열에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을 이번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은 포용적 제도의 그 핵심이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맞아요. 있습니다. 포용적 제도, 배타적인 제도가 아니라 저 같은 민족이고 같은 문화고 같은 언어를 쓰는 나라인데 왜 휴전선 이북은 저렇게 망해버렸고 이쪽은 왜 이렇게 빛나는 발전을 성취를 했는가? 바로 그 제도의 차이다. 폐쇄적인 제도냐 포용적인 제도냐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네. 폐쇄라는 것은 남을 배타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정치로는 원래 보수 정치의 본령에도 맞지가 않다. 저는 맞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분단된 지 한 80년 돼 가는데요. 짧은 기간입니다. 네. 전체 역사를 보면 이 짧은 기간 동안 두 나라가 달라진 모습들 아마 여러분들 좀 뭐 체감을 하실 것 같아요. 이 무슨 차이겠습니까? 결국은 두 나라가 가지고 있는 체제의 근본적 차이거든요. 그 차이점 때문에 이렇게 정말 사는 게 너무나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거는 결국 소통하고 개방적인 대한민국과 불통과 폐쇄적인 어떤 북한 그 결과가 나온 이제 결과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모든 인간사에서 마찬가지예요. 자기 혼자만 잘 살겠다고 자기 혼자만을 위해 사는 사람하고 남들에게 베풀면서 사는 사람들하고는 인생의 어떤 기쁨과 이런 게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보수 세력이 서로 통합하고 뭉치고 또 스스로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보수 세력과 아니야 우리는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방탄하고 끝까지 결사옹위하고 지키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요 지금 좌파들의 어떤 시스템은 북한 시스템하고 비슷해요. 비슷해요. 결국 비슷해요. 수령을 위해서 결사옹위하듯이 그렇죠. 이재명이라는 본인들의 수령을 위해서 어떠한 잘못도 다 결사옹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결과 우리가 북한에 미리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요. 제가 뭐 그런 취지에서 며칠 전 라디오 우리 김태현 아침에 그 네. SBS 정치쇼 그 인터뷰하다가 우리가 이재명 방탄한다고 저 민주당 그토록 많이 비판을 했는데 네. 우리가 혹여라도 뭐 김건희 여사님 방탄한다 이렇게 되게 국민들로부터 인식을 받게 되면 네. 니들도 내로남불 아니냐? 니들도 내로남불 아니냐? 뭐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저는 이게 되게 상식적인 얘기고 네. 방금 전까지 우리가 해왔던 그 보수 정치의 정신에도 부합되는 얘기라고 보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거 했다고 제가 아주 협박 아니 문자까지 다 근데 받고 진짜 그랬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아. 지원님 그 협박 문자 봤는데 저도 보면서 모골이 송연했는데 야 정말 그런 예. 이야기 했다라고 뭐 어떻게 해버리겠다는 예. 이야기를 참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참, 뭐 조심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어디 뭐 어벤져스는 영원해야 됩니다. 어디 뭐 몽둥이라도 하나 좀 드릴까요? 아유 참 이렇게 걱정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 했다고 해서 좀 위축되고 되면 안 되지만 사람이란 게 그렇습니다. 저도 요즘 길 가다 보면 저를 아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한편으로 보면 저를 반겨주시는 분이 있는 것 같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막 꼬라보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예. 겁이 조금씩 나요. 근데 뭐 우리가 겁난다고 또 말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참 그게 보수가 어떤 면에서 보면 앞으로 지켜나가야 될 그런 저는 중대한 철학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걸 뭐 이 내부 총질이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올바르지 않고 잘못된 거를 무조건 방어하고 나가는 거가 그게 잘못된 걸까요? 그 비판하는 게 아이고,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네? 예. 지금 뭐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야 너네들 왜 내부 총질하고 맨날 뭐 저거 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정작 그러면 문제를 잘못한 분이 비판하고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지금 그걸 비판한 사람을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면 저 위에 있는 분하고 사람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렇죠. 내부 총질하고 자기 정화 능력을 좀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부 총질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면은 뭔가 거리가 안 되고 감이 안 되고 그런데 억지로 뭐 누군가를 그 공격해갖고 자기가 그 위에 올라서려고 할 때, 네. 그럴 때 뭐 내부 총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 우리 여사님 문제는 전 국민적 관심사 아닙니까? 네. 예. 하여튼 저도 참 힘듭니다. 이게 뭐 어디 뭐 모든 자리에 가면 다 저런 이야기를 하니 참 듣고 있는 저도 참 괴롭고 뭔가 이게 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요즘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서 보면 많은 지적하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만큼 좀 한편으로 우리가 만들고 세웠던 그런 정권이기 때문에 또 스스로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내일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좀 대통령실도 이 문제에 대한 좀 심각성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용산이 뭐 어디 섬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한때 그 이제 친윤으로 분류되는 스피커들이 또 친윤 지지자들이 그 한동훈 그 지지층 팬덤이 너무 과격하다. 네, 저 개딸하고 다른 게 뭐냐? 네, 그러면서 뭐 한딸이라고 하는 새로운 조도 만들어내고 네, 말이죠. 네, 뭐 개딸이야 이재명도 공인한 그 표현 아닙니까? 네, 개혁의 딸하고 이재명도 개딸 양아들 그랬어요. 네, 근데 뭐 한동훈 대표 팬클럽인 위드훈이라든가 그밖에 다른 데서 한딸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없는데 네. 한딸이 너무 과격하다 개딸하고 도찐개찐이다 뭐 이래갖고 굉장히 그 비판의 수위를 높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 보니까요 제가 이거 보고 이건 단순한 제가 한 2주 전부터 제 번호가 까졌더라고요. 예, 번호가 공개되었고 이른바 문자 폭탄이라는 걸 많이 받기도 하고 네. 뭐 이렇게 뭐 그렇게 어느 정도 뭐 저를 비난하고 할 수는 있겠다. 그래갖고 뭐 좀 심한 거는 차단시키고 뭐 네. 이렇게 했는데 엊그저께 받은 거는 완전 테러 협박이더라고요. 네네. 예, 뭐 그래서 이렇게 정도 가면은 뭐 그분들이 이제 여기 뭐 한동훈 사생 팬들이 어쩌고 저쩌고 뭐 한 딸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네. 저 마스크 끼고 모자 좀 쓰고 그렇게 좀 연장술. 참 기가 막힙니다. 참.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들이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를 가지고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좀 집중 분석으로요. 네. 내일 있을 오후 4시 반에 있을 이 대통령과 그다음에 대표 간의 회담. 그중에 특히 김건희 여사 문제를 어떻게 결론 내려질지 그리고 또 뭐 어려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또 현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 문제는 어떻게 내려질지 요걸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그리고 내일 법사위원회에 강혜경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네. 누구냐 하면 바로 명태균의 그 사무실에 있었던 사람이고 또 김영선 의원의 보좌관을 했던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회계 책임자. 내가 법사위에 나와서 뭔가 증언을 할 것 같은데 요 증언도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과 함께 좀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지원님 불안불안한데 뭐 어떻게 좀 몽둥이라도 하나 사실 나도 좀 준비해 드려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 참 웃을 일이 아닙니다. 진짜 네. 이거 뭐 요즘은 참 하도 이게 제정신이 아닌 분들이 조금 있어서 각별히 또 이런 좀 중요한 시기에는 좀 몸조심들을 뭐 알아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하겠습니까?